네, 안녕하세요. 매부리언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 폭락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국가죠. 일본이죠. 일본은요, 사람들이 집을 안 산다. 집을 사면 바로 감가상각 된다. 집은 왜 사냐? 집은 부담이다.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래서 부동산 집값도 30년간 거의 뭐 안 올랐죠.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데 근데 요즘 일본도요. 집값이 이렇게 30년 만에 오르고 있다. 심지어 막 60%씩 급등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서요. 정말 그런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이제 일본도 바닥을 찍고 집값이 오르는 건지 그리고 그렇다면 왜 오르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좀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니케이 신문 기사인데요. 이 부동산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이 도쿄 23구 아파트 가격이 1억엔에 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1억엔은요. 일본 환율 현재 기준, 오늘 기준으로 적용을 했을 때 대략 한국 돈으로는 8억 9,800만 원, 약 9억 원입니다. 수도권의 평균 가격은 8.6% 상승해 6,907만 엔이었다는 겁니다. 이 6,907만 엔 역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6억 2,097만 원, 대략 6억 2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쿄 아파트는 1억엔, 한국 돈으로 9억 정도, 일본의 수도권 집값은 한국 돈으로 6억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이게 니케이 4월달 기사였었는데요. TV 아사히에서 10월 19일에 또 이런 뉴스를 냈습니다.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도쿄에 판매된 신축 맨션 5,679채의 평균 가격이 전년보다 36.1% 상승했다. 그래서 36%나 상승을 해서 그 평균 가격이 1억 572만 엔이라는 겁니다. 한국 돈으로 9억 5,032만 원입니다. TV 아사히도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 도쿄에 판매된 신축 맨션이요. 36% 상승했다고 보도한 겁니다. 자, 여기서 맨션은요. 우리로 치면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1억엔 가격이 넘는 것은요. 1973년 이후 처음이고 버블 경제의 말기에 해당하는 1991년도에 9,555만 엔을 뛰어넘는 기록이라는 겁니다. 즉 버블 경제를 찍고 쭉 하락 침체했는데 이번에 32년 만에 버블 경제 때 정점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왜 올랐냐? 우선 여기 보시면요. TV 아사히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집값이 오른 게 도심의 타워 맨션, 즉 고층 고급 아파트 거래가 늘고 또 공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물론 저금리 영향도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 굉장히 저금리죠. 그래서 니케이는 어떤 분석을 했냐면요. 저금리로 부유층을 중심으로 수요는 강하고 그러다 보니 자재비, 땅값 등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하기 쉬운 상황이 계속된다라면서 서민들에 있어서는 손이 닿기 어려운 가격대에 집값이 돌입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금리로 부유층들은 너무 금리가 낮고 그러니까 차라리 자산을 사겠다. 이런 자산을 사야겠다는 수요가 강하고 또 그런데 이 자재비나 집가 상승 등 이런 상승 때문에 분양가가 오르는데 이런 오른 가격을 또 이러한 부유층들이 받아주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서 도쿄의 어떤 신축 맨션 가격이 오르면서 결국 중산층들이 평범한 일본의 중산층들이 부동산을 닫기에는 너무 높은 가격대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즉 지금 도쿄의 아파트 맨션 값은 오르고 있는 건 맞고 또 그 맨션이라 함은 대부분 고급 맨션이고 결국 그 고급 맨션을 사는 사람들은 부유층이다. 그래서 부유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면서 도쿄도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수요층도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이러한 도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는 또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수요를 꼽았습니다. 부유층의 생활 습관이 변화해 아시아의 부유층이 물건 구입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게 되면서 도심부에서 고급 주택 개발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유층 생활 습관이 변화해서 아시아 부유층들이 도심부, 일본 도심부의 주택을 산다는 거예요. 해외 부유층이라 함은 여기서 중국, 홍콩, 싱가포르 뭐 이런 곳들이고요. 이런 나라에서는 자기네 나라는 이미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일본을 보니까 여기는 30년째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싸네 뭐 이러면서 사는 거죠. 한마디로 투자 수요로 이렇게 일본의 고급 맨션이 지금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홍콩과 뉴욕 집값이 많이 오른 도시죠. 이런 곳들과 비교를 하면 일본은 집값이 매우 싼 편입니다.
글로벌 부동산 회사 나이트 프랭크에 따르면요. 도쿄에서 100만 달러로 살 수 있는 고급 아파트 넓이가요. 홍콩의 3배, 뉴욕의 2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돈이며 일본에서는 3배 넓은 그런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다 올랐는데 일본만 안 올랐네. 일본이 싸네. 이러면서 일본을 오히려 투자 수요로 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일본 경제가 나아진 영향도 있습니다. 일본은 또 올해 임금이 올랐죠. 그래서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 여기 집계에 따르면요. 올해 일본은 임금 인상률이요. 3.91%로 3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아서 서민들이 굳이 집을 살 여력이 더 증가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임금 인상률도 3.91%로 요즘 기업들이 다 임금을 올렸죠.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좋은 집에 살려는 주택 수요는 아무래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집값도 오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높은 금리로 어떤 집을 산다거나 그런 대출을 일으키는 행위가 굉장히 제한받고 있죠. 그런데 일본은 금리가 아직까지도 워낙 낮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연 1%에서 2% 수준이고요. 변동금리는요. 연 1% 미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담대를 1%대로 이렇게 살 수가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소득이 좀 늘어서 여력이 된다면 고급 맨션을 살려는 그런 사람들이 늘고 있고 실제로 일본의 맞벌이 고소득 전문직 부부들은 이렇게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도심 맨션을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물론 여전히 일본 도쿄를 벗어난 외곽은요. 빈집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도 인구 감소가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지방의 빈집을 처치를 못해가지고 이제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근데 여하튼 중요한 건 일자리가 많고 사람들이 모이는 도쿄 중심으로는요. 집값이 급등하고 있고 또 고급 맨션 계속 개발되고 있고요. 또 이런 어떤 부유층들, 일본의 부자들 그리고 외국의 어떤 부자들의 어떤 투자 수요 이런 게 계속 맞물리면서 일본 도쿄의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도 대부분 직장이 도쿄에 있으니까요. 물론 일본은 전철이 잘 발달해서 그 도쿄로 진입하기 위해서 이 도심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그 외곽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하튼 도쿄의 어떤 한 중심부에 고급 주택의 그런 집값이 급등하면요. 이러한 상승세가 수도권 외곽까지도 번질지 그래서 좀 더 번질지 이런 어떤 급등세가 오래 갈지 좀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 잘 보셨나요? 한국도 이런 비슷한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물론 한국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성장률도 우리가 한국이 지금 일본에 추월당했죠. 그래서 한국이야말로 이제는 경기 침체, 장기 침체에 들어가고 일본이 이제 다시 오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금은 약간 보합세죠. 그런데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던 일본이 침체의 종지부를 찍고 다시 좀 도심 중심으로 집값이 달아오르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오늘 방송 재미있게 보셨나요? 매부리원 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